예, 페이지 307페이지 챕터 1 법인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 우리 책 순서는 보시다시피 국세기본법이 끝나면은 부가가치세법이 먼저 나오는데, 부가세법보다는 법인세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먼저 배우는 게 여러모로 우리 수험 공부를 단축시키는 데 좀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먼저 나가는 두 번째 이유는 법인세법이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먼저 중심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법인세법과 대비되게 소득세법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부가세법은 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약간 다르게, 부가세법에서는 좀 더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중심을 잡으려면 가장 어려운 법인세법을 중심을 잡아놓는 게 여러모로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유리하니까 우리 법인세법을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소득세나 부가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보면 법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법인세 개요가 나오네요. 법인세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인컴 텍스 아닙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 소득은 인격체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세금을 걷게 됩니다. 민법상 인격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인이라는 인격체가 있죠. 법인이라는 인격체는 법인 등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녀석이고, 자연인이라는 인격체는 엄마 뱃속에서 응리하고 출생하는 걸 통해서 태어나는 인격체가 되는 거죠. 법인이라는 인격체에 걷는 인컴 텍스, 다시 말하면 법인이라는 인격체한테 물리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 소득자는 생략을 하고 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인이라는 인격체에 물리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개인이라는 거는 생략을 하고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죠. 자, 법인세와 소득세라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소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요 법인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울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내는, 법인이라는 인격체가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 말고 세금 중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소비에 대한 세금도 있죠. 소비에 대한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세금이 VAT,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소비에 대한 세금이고,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또 보유에 대한 세금도 있네요. 보유에 대한 세금. 어떤 거를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세 중에 재산세라는 녀석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국세 중에는 종합 부동산세라는 세금도 있고요. 이런 세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비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보유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소득에 대한 세금 중에 법인이라는 녀석이 내는 법인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법인세의 성격을 보면은,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서를 택하고 있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서를 택하고 있다. 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법인세는 모두 다 증가되는 자산에 대해서 다 그거를 입금으로 봐서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얘는 순자산 증가설이다.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게 대비돼서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원천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소득세니까 같은 소자로 시작한다라고 외워두시면 외우기 조금 편하겠네요.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세금을 걷고 있다. 순자산 증가설을 다시 말하면 예시주의 혹은 책에 따라서는 포괄주의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열거된 거에 대해서만 걷는 세금이 바로 이 소득 원천설에 의한 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물론 법인세를 배우는 시간이긴 하지만 소득세에 대한 특징이 밑에 좀 나와 있네요. 양괄호 1번 법인세의 성격, 여기서 한 문단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채택하여 과세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득 원천설이란 순자산 증가설과 반대의 개념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학설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나중에 소득세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제외되냐 하면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나 혹은 이익, 혹은 뭐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나 이익, 예, 이런 것들은 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제외가 안 되는데 법인세법은 포함이 되는데 소득세법에서만 제외가 된다고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통닭을 열심히 튀겨서 파는 회사인데,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그 업체를 그 매장을 축소하면서 뭐 남는 뭐 유형자산들, 예를 들면 뭐 탁자라든가 의자라거나 아니면 튀기는 기계 같은 걸 내다 팔면서 이익을 얻었다. 이거는 매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닭집에서는 닭 파는 게 매번 있는 일이지, 이런 것들은 아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유가증권도 통닭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뭐 남는 돈으로 유가증권에 지금 투자를 해서 약간의 이익을 얻었다, 혹은 약간의 손실을 봤다, 이런 것들이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유가증권을 샀다가 파는 회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실이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얘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기만 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라도 모두 다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특징을 볼까요? 국세이면서 보통세다. 뭐 맨 첫 시간에, 우리 국기법 맨 첫 시간에 다 배웠던 거고요. 넘겨볼까요? 직접세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종합과세한다. 분리과세가 없고 모든 거를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소득세처럼 8가지로 나눠서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모든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거기서 입금, 손금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고납세제도다. 신고납세제도의 반대말이 뭐였죠? 부가과세제도인데, 부가과세제도는 이거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누가 세액을 확정을 하느냐. 그 납세자가 확정을 하면 신고납세제도, 그리고 과세관청이 확정을 하면 부가과세제도인데, 부가과세제도가 훨씬 더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했죠. 부가과세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세금에만 사용이 되는데 단 3가지에만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뭐였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 3가지 이외에 나머지 모든 세목은 전부 다 신고납세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법인세도 신고납세제도가 되겠죠. 5번째, 종가세이며 누진세이다. 이것도 뭐 다 설명을 한 거고요. 누진세라는 거는 뭐 단계별로 점점점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2억 원과 200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과 200억 사이는 20%, 200억 이상은 22%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에 반대되는 세율 구조를 우리는 단일 세율 구조라고 하는데, 단일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이 VAT,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점점점 세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건이 100만원짜리건 1000만원짜리건 10억원짜리건 간에 무조건 10%의 단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VAT가 되는 겁니다. 이거와 반대로 이거 이외의 대부분의 세금,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법인의 분류. 법인은 양가로 1번 내국법인, 양가로 2번 외국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별이 된다네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별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구별을 하려면 그 구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국법인으로 나뉘고 어떤 기준이 있으면 외국법인이 되느냐. 이거는 주소지 주의에 의한다라고 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법인의 본점이나 아니면은 주사업소가, 그 영리법인은 본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라고 부르는데, 어쨌건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통틀어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대한민국 내에 있다면 그 법인은 내국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외에 있다면 그 법인은 외국법인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내국법인입니까? 외국법인입니까? 잘 모르겠죠? 일단 삼성전자의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삼성전자의 본점은 저기 뭐 서울 어디로 한다라고 써 있으면, 아, 삼성전자의 본점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내국법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국내 법인이라고 내국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법인들이 사실은 본점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세법에서는 어떤 주의에 의해서 판단한다고요?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그 주소지가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 세법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상법상의 판단은 약간 달라요. 상법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는데 얘는 준거법 주의에 의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 법인이 탄생을 하면서 근거가 됐던 그런 법률이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해서 탄생한 법인이면 주소지가 아무리 외국에 있더라도 내국 법인으로 보고 대한민국 이외에 미국 법에 의해서 탄생한 법인이면 주소지가 아무리 국내에 있더라도 걔는 외국 법인이 되는 겁니다. 상법과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헷갈리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세법에서는 준거법주의에 의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판단한다. 틀린 말이죠. 왜 그러냐면 준거법주의는 상법이 쓰는 거고 우리 세법은 무슨 주의에 의한다고요? 주소지주의에 의한다는 걸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는데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 같이 휴대폰을 팔기 위한 그런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닭을 튀겨서 팔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이런 회사를 영리법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페이지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 학술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학교법인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탄생한 법인들이죠. 이런 학교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말한 김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하는 사업에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벌어들이는 돈은 크게 여러 가지 수익이 있겠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등록금을 학생들한테 받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겠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수익이냐면 연세 우유를 팔아서 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겠죠. 등록금은 학술사업 아닙니까? 교육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연세 우유를 파는 거는 똑같죠. 연세 우유를 파는 거는 아무리 학술 단체가 파는 거긴 하더라도 서울우유나 매일우유나 이런 우유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연세대학교가 벌어들이는 수익금 중에 등록금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관청에서 터치를 안 하는데 연세우유 같은 이런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법인이 그냥 헌금을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터치를 안 하는데 이 종교법인이 커다란 바자회를 열어서 물건을 팔고 중고 물건을 팔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수익 사업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